12월 12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송은재 TV를 통해서 제가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많은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팩트 위에서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송은재 TV 회원분들까지, 이 구독자 회원분들까지 저를 비판하면서 나가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일단 아직도 제 판단, 제가 이 팩트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을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고맙고요. 또 나가시는 분들, 이 구독자분들이나 특히 이 회원분들까지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뼈아픕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저를 보고. 왜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좀 사랑하느냐, 한동훈을 너무 지지하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해서 되겠느냐,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정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통치행위 아니냐, 고도의 통치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송은재 TV는 누구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윤 대통령도 탄핵이 옳다, 탄핵의 방향이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고도의 통치 행위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죽이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생하게 지난 8년 동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따른 이 트라우마, 여기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아팠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탄핵은 똑같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국이 구속이 됩니다. 구속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을 결정할 원내대표 경선이 오전 10시부터 이제 이게 정견 발표도 있고 투표가 있습니다. 권성동과 김태호가 부딪혔습니다. 여기에서 김태호가 당선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좀 순리대로 풀려갈 수가 있는데, 권성동이 당선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권성동은 탄핵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대표적인 윤석열 친윤 핵심이고 윤 대통령의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에 출마한 것인데 윤 대통령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뭘 노리는 것일까?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당론으로 지금은 탄핵 반대입니다. 당론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왜 탄핵이 옳다, 탄핵으로 자신이 탄핵을 당하겠다, 이 길로 선회를 했느냐. 이건 지난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폭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1년이나 1년 6개월 시간을 두고 헌법 개정을 매개로 해서 임기 단축,
이게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이런 수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이게 불가능해진 이유는 민주당의 난동은 난동이라고 치더라도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바뀌고 또 윤 대통령도 이 수사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년이나 1년 6개월의 시간은 이건 아예 대처를 하지 말자, 손 놓고 있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법이 조기 퇴진이냐 아니면 탄핵이냐 합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서 결정을 어제부로 이제 내린 것인데 탄핵이 옳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저게 아무리 이재명이 지금 재판 지연을 노려도 내년 5월에는 재판이 끝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끝장이 납니다.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이,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중도 보수가 4명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더 국회 몫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데 만약에 권한대행체제가 되면 국무총리가 됐든 기재부 장관이 됐든 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6명으로 심리를 하고 6명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4월에 또 2명이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는 할 수 있어도 이 심리를 계속 이어가거나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법에 만약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재판, 기소가 있고 재판이 있기 전에 탄핵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이런 조항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18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에 와 있고 지금 재판을 받더라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더라도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게 정말 내란 혐의냐 아니면 직권남용 정도냐 아니면 무죄냐 이게 충분히 법정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홍준표나 윤상현이 주장하는 50년, 60년 전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2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파의 이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켰어야 한다. 지금 무조건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부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지키는 것이냐? 법리적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법조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법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이게 어떻게 내란 혐의로 갈 수가 있느냐?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 활동을 막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회에서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국회를 정말 장악할 의도였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 이게 내란 혐의는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 법리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져줘야 합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직권남용의 부분은 다소 좀 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직권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한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다. 어떤 법조인도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를 했다고 그건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 헌법에서 헌법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되면 국회에 즉각 통보해야 하고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
통치행위로 가져가면 이건 윤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결단은 지금 윤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보호하고 또 제1의 원칙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재명 주변에 지금 7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어나간다. 나라 망한다라고 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법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은 탄핵의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제 그동안 한동훈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저보고 한동훈을 지지하느냐?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보수를 지향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보수 정권 재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러 명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은 한동훈이 갈팡질팡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가장 나은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이 2개월, 3개월 갈팡질팡하다가 2개월, 3개월 이 퇴임안, 조기 퇴진안 이걸 냈을 때 제가 곧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건 탄핵보다 못하다. 그때부터 제가 탄핵으로 가야 한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이 탄핵의 길로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한동훈도 이 길이 맞다라는 걸 일찍부터 알았는데 소위 박근혜 트라우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권성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친윤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도 찬성을 한다. 알면서도 지금 그 말을 못합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 박근혜 트라우마,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겠지만 억울하게 책임지는 부분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겠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말을 못합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범죄자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년 6월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1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라도 미뤄야 합니다. 지금 권성동이 오늘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당론이다. 탄핵을 반대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합니다. 친윤도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율투표라도 하자. 자율투표는 탄핵 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권성동과 일부는 지금 계속 탄핵을 반대한다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텐데 권성동은 왜 이러느냐.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한동훈에게 다 덮어 씌워서 이 책임을 한동훈을 쫓아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탄핵의 길로 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신들은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다. 지금 이런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박근혜 트라우마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와 홍준표가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문재인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또 다릅니다. 이재명은 범죄자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 노무현과는 또 다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을 겁니다. 이 이재명을 막아야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진정 윤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에게 모두 덮어 씌우게 되고 지금 어차피 자율투표로 가더라도 탄핵은 통과됩니다. 한동훈과 권성동이 직접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김태호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와 이 결이 맞아서 지금 자율투표라도 하자. 이젠 탄핵으로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자. 보수 우파의 강성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지, 정말 윤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득하면 모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분열하면 안 된다. 하나로 뭉치면 이재명 저 대통령만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헐뜯기만 하지 말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제안을 할 때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나가겠구나, 송재TV 반대를 하시겠구나. 특히 회원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건 아픕니다. 참 아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 힘을 얻게 되고요.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지켜봐야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예측을 못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와 같아서 개인적인 관계로 투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태호, 권성동 개인의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흐름은 김태호가 되어야 하는데 또 친윤도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권성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권성동이 되는 게 오히려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꼭 같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면 윤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건 윤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년간 이 윤 대통령 당정 갈등에서 진정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길이 뭔가, 진정 윤 대통령을 누가 보호할 수 있는가, 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권성동이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태도입니까? 지금 법리적으로 따져서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고도의 통치 행위가 왜 나옵니까? 50년, 60년 전에 쾌쾌 묵은 어떤 지금 법조인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고 새로운 보수정권 재창출, 저 이재명을 막아내는 길로 가는데 윤 대통령도 탄핵을 찬성하는데 지금도 탄핵은 안 된다라고 떠드는, 이게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